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5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1000달러 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딱 요 부분에서 며칠째 이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1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에 따라서 이 반등 가능성 내지는 후퇴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확연하게 방향성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켓 오페드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5만 달러 돌파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만 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48,900달러에 대한 급락 가능성, 황소들이 다시 5만 2천 달러 위로 돌파 시도를 해서 성공시킬 경우에는 6만 달러까지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달러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야 하고 5만 1000달러 지금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 이후에 5만 2천 달러까지는 좀 올라서 줘야 우리가 바라는 랠리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8 되돌림 상황에 대한 어떤 의미 분석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에서 반감기 전에 618 돌파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49,000달러 부근인데 이 위에서 2주 연속 주간 종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618 되돌림 위에서 2주 연속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도 49,000달러 위에서만 마무리를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만 1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이런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렉트 캐피탈도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역시나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51,600달러 부근에 있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주간 캔들 마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600달러, 다시 말해서 비슷한 얘기인 거죠. 라켓 오페드예와 지금 비슷한 결로서 반등을 해줘야 됐을 때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렉트 캐피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감기 전 랠리는 이미 최근에 시작이 됐고 반감기 전 조정까지 몇 주가 남았다. 이 통상 15에서 20% 정도 반감기 전에 마지막 한 방의 조정이 발생하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 3주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반감기 상황을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프리헤빙 랠리, 프리헤빙 랠리는 지금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두 번째로 프리헤빙 랠리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반감기 전에 되돌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돌림이 발생을 했고 그 이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8% 수준의 되돌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프리헤빙 랠리를 벌였고 반감기 전에 마지막 조정을 20에서 40% 수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아직은 2, 3주 정도 더 프리헤빙 랠리를 더 벌이다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나서 반감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역사가, 반감기 역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반복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항상 반감기 전에는 프리헤빙 랠리가 있었고 반감기 전 마지막 되돌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한 6개월 안팎의 축적 과정이 있었고 그 뒤에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를 시작했다. 이 패턴이 고스란히 적용을 한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20에서 40% 정도의 조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다시 말해서
8월, 9월, 10월 요 정도까지 축적의 과정이 이어지다가 다시 말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축적을 마치고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를 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패턴화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시장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그런데 그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재료들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의 역사적인 패턴이 고스란히 큰 방향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 패턴의 단계가 지금 렉트 캐피탈이 이야기하고 있는 4단계에서 5단계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패턴의 역사적 반복성이 고스란히 대입이 됐을 때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이 몇 주 정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2, 3주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반감기 전 마지막 되돌림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처럼 한 20% 정도 되돌림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만 달러 정도까지 다시 후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없었던 엄청난 변수가 지금 시장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 돌파 시점만 하더라도 지금 통상적인 패턴을 대입을 하면 2025년 9월이나 10월 정도, 이때가 지금 대상 시점이 되는 건데, 지금 연내 전고 돌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유는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에서 대박을 친 데다가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기존 전통 금융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연내 전고 돌파 가능성 충분, 이런 얘기들도 엄청 강력하게 지금 정서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때와 엄청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대응하기를 조금 약간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물급 세력급 자본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노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52,500달러 위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다음 타깃은 62,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지금 62,000달러까지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바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 차트상으로 지금 3, 4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 연내 전고 돌파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만 달러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전폭적인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심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 스탠스에 대한 전략,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5%에서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20%에서 60% 정도 조정이 온다라는 거는 역시나 엄청난 기회다. 기관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개당 이 3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 가치가 될 거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20에서 40% 정도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반감기 전에 20에서 40% 정도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 뚫어내고 5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요 상황이 반감기 전 마지막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의 대거 진입, 이런 되게 특이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뭔가
단선적으로 대입을 해서 패턴적인 예측을 한다라는 게 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한 40% 정도 마이너스로 또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기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전략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 거다. 바이 더 셀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카슨 그룹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4개를 선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 이렇게 4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승인을 한 겁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선택을 한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을 선택을 한 것은 수수료가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원하시는 대로 먹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지금 메뉴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카슨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식 SEC 승인을 받은 공인투자자문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RIA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자산운용사가 수천 개라고 해요. 다 합치면은 운용 자산 이 시장 규모가 115조 달러, 고객이 6,200만 명.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의 CEO 같은 경우에 카슨그룹이 이번에 4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택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기로 승인을 한 것을 놓고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게이트라는 게 RIA 공인투자자문 네트워크에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하기 시작하는 그 문이 이번에 카슨 그룹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5조 달러 시장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115조 달러의 고객 수가 6,200만 명.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의 어떤 게이트 하나가 떡하니 열렸다라는 것을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카슨 그룹이 총대를 메고 일을 벌인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기관들의 진입이라는 게 아직 정말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사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누적 거래량 비트코인 현물 ETF 현지 시간으로 1월 11일에 출시된 이후에 누적 거래량이 500억 달러 돌파했고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블랙록의 경우 4억 5,70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3억 4,800만 달러, 피델리티 2억 5,5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뭐 이렇게 지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 가치가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 기본적으로 또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이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1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해 상반기 최대 이벤트라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비트코인이 연평균 192% 상승을 했다라는 거. 특히 이번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걸면서 지금 20%대 지지율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거. 3자 대면에 아주 당당하게 캐스팅 보터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당선되면 미국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백업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던질 정도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크립토 투자자들의 투심을 표심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대 지지율의 대부분이 무당파 플러스 34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 이게 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에 대해서 지금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정책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보이면서 차별화를 시키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이런 멘트를 한 게 또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스탠스에서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했던 인물이 지금 이렇게까지 스탠스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뭘까? 이유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미국 대선 이슈에 있어서 크립토 유권자들의 어떤 입김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똥볼 찬 거죠. 결과적으로. 완전 똥볼 찬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우악스럽게 할 것이라고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긴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완전 개판 5분 전 상황까지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입장 선회를 하고, 이렇게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인물들이 20% 넘는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누가 됐든 지금의 누가 당선이 되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더 열려있는 정책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반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호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역대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비트코인이 연평균 192% 반등을 했다라는 거, 아싸 너무 재밌다. 근데 상반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네. 하반기에 기관 투자자들 더 진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올해 연간 투자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꽤 분명하게 우리의 전략적인 스탠스를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2,900달러에서 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려는 힘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3,000달러를 뚫어내면 비트코인이 다시금 모멘텀을 얻은 뒤에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잘 뚫어내 준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3,300달러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3,500달러 이후에는 4,000달러, 그리고 나면 전고 돌파 얘기 나올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후퇴를 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꼬라 박을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지 라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일 지수 이동 평균 2,734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 2,497달러,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여론 조성용 목적으로 슬슬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지 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또 3월에 덴쿤 업그레이드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엄청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될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if의 문제가 아니고 when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때와 같은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거부를 하고 싶더라도 분명한 원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는데 이더리움은 안 되느냐, 이게 없으면은 이건 또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소송으로 가면 일단 SEC가 된통 다 깨지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니까,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도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엄청 깨졌잖아요. 왜 GBTC 안 되냐, 전환이 왜 안 되느냐. SEC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조차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법원이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글로벌 개망신을 안겼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게 있지 않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5월 아니면 좀 늦어지더라도 연내에는 승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충분히 시장에 정서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답답합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보면 아쉽고, 만약에 0.57달러까지 반등을 잘 해준다라면 그 다음엔 0.67달러에서 0.74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고, 추가 후퇴를 할 경우에는 0.46달러,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인데, 그래도 0.5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해주면서 지지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이번에도 조금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자기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불마켓 라인 두 번째 라인, 그러니까 페이즈 2에 지금 접어들어서 여기를 잘 돌파를 해주면, 여기가 지금 1.2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러에서 돌파를 해주면 40달러를 거쳐서 4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0배 랠리 충분히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거는 뭐냐? 과거에 불마켓 라인 페이지 1 1단계에서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0.02달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파 지지를 해주고 전고 돌파를 만들어냈잖아요. 2018년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고, 이러고 나서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면서 지금 약세장을 경험을 했던 건데, 요때 0.02달러에서 1.2달러까지 랠리한 게 60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60배 가능하다. 그래서 40달러와 400달러까지 XRP는 나아갈 수 있다. 일종의 프랙탈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왜 비교 대상군이 얘와 얘가 되는 건지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얘와 얘가 되면 이해가 되기는 쉬운데, 얘와 얘를 지금 대입을 시켜가지고 얘랑 얘를 지금 비교를 하겠다라는 건데, 약간 조금 퀘스천 마크가 갸우뚱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리플이 60배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조금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이런 조금 분석한 복잡한 부분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간 타차에서 거대한 삼각형이 2018년부터 5, 6년째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대칭 삼각형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건 일단 소송 이슈만 잘 나와줘서 저항 돌파만 해주면 바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 차트의 패턴 형성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또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소송 리스크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 연내 의미 있는 XRP의 반등 랠리,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40달러 거쳐서 400달러까지, 400달러까지는 사실 단기간에 기대도 안 합니다. 한 10달러 정도까지,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까지만 나아가도 땡큐 소머치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이제 올 겨울에 삿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멘탈 케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10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XRP 풀매수했어 라고 마일스트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데일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인 건데, 아버지가 이번에 80만 달러짜리 집을 처분해가지고 XRP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란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해왔던 인물이고, 비트코인이 7,000달러 대, 이더리움이 200달러 대 나한테 투자를 권유해줬던 분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나름의 해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와, 이게 집까지 팔아가지고 8만 달러면, 이게 8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잖아요. 지금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야, 이거 10억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풀매수한다고, XRP 풀매수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거의 뭐 이혼 사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나름의 투자 해안이 있는 사람이 요 정도까지 전폭적인 액션을 했다라는 거.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홈런이 될 수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XR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XRP 수준으로 유틸리티적인 검증이 끝난 프로젝트는 없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한데, 지금 소송 리스크가 워낙 크게 시세를 압박하고 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약식재판 판결이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고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1심 정식재판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사실상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XRP 리플의 승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눌렸던 2020년 12월 22일 이후 눌려왔던 XRP 시세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소송 리스크 와중에도 XRP는 뭐 2달러 돌파도 했고 나름 되게 반등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숫자 자체가 막 0.5달러 이래 버리니까 우리 속을 조금 약간 아쉽게 만드는 건데, 아무튼 조금 긍정적인 기술적 포인트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굉장히 나름 또 투자 꽤나 한다라는 분들도 이런 10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풀매수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예, 이건 약간 조금 글로벌 뭐라고 해야 되지? 글로벌 이슈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에피소드, 가십성 에피소드인데 조금 약간 재밌게 느껴지는,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